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KRTV 뉴스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중국 매체들 연일 한국 군사력 관련 프로그램 방영.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특히 가장 집중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무기체계가 잠수함 전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로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하고 운영하는 잠수함 전력 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잠수함 전력은 최후의 군사력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공격 무기로서 은밀하고 치명적인 타격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입니다. 한국 잠수함 전력 최강. 1997년부터 진행된 해외 연합훈련 등에서 박해함, 이종모함, 장보고함 등 한국 잠수함의 활약은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참가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미 해군 원자력 잠수함 13척을 전멸시켰고 15만 톤급 군함을 격침함은 물론 함정의 함교와 기관실을 정확하게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자유공방전 속에서도 한국 잠수함의 공격의 상대 함대는 모두 격침되거나 미 해군 이지스도 격침시키는 등 참가국들에게 신화로 불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림팩 훈련 결과에서 해군 사격률 1위, 해군 함포 정확성 세계 1위, 해군 전술 1위. 전무후무한 기록. 미 해군 존 알렉산더 중장은 한국의 잠수함을 찾기 위해 항공전력까지 투입했지만 결국 탐지하지 못했고 13척을 격침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반복되자 2010년 이후부터 림팩에서는 한국 잠수함에게는 공격 임무는 맡기지 않고 수색, 정찰만 맡기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국적 연합훈련 목적상 한국 잠수함이 단독으로 상대군을 전멸시키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해군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 무기 체계들을 해군 사격술과 전술로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해군은 13척을 보유하고 있고 18척으로 늘리기 위해 잠수함 전력을 육성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25척 내외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역사. 잠수함 개발 100년 역사를 가진 영국, 독일, 러시아 등보다도 한참 늦은 1983년 한국이 처음 개발한 잠수정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200톤급 미만의 돌고래함이었습니다. 실상 잠수함이 아니라 무기도 싣지 못하는 잠수정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뒤 1987년 독일로부터 1200톤급 잠수함을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2차례 들여오면서 부품에서 건조까지 모든 제조 과정을 자체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2018년 9월에는 독자적인 설계로 3000톤급 장보고-3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하여 세계 12번째로 잠수함 제작국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은 2030년 초중반까지 30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9척 개발을 목표하고 있으며 이 중 3척은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한미원자력 협정과 핵추진 잠수함은 별개라고 밝힌 점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번에 최소 20년간 연료를 재보급 받을 필요도 없고 이론상으로는 무리로 부상할 필요도 없이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속도가 3배 빠른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는 수중에서 무제한으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0톤급 이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수직 발사대를 설치하고 3000톤급 이상에서는 1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중국, 러시아, 일본을 강력하게 저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LBM을 장착한 북한 잠수함을 장시간 감시, 사전 타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북핵 억지와 주변국 견제 효과를 톡톡히 발휘해 대한민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세력의 균형추 역할과 함께 독도와 여도 방어에 대해서도 중국과 일본의 도발에 대해 한층 외교적 억제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잠수함 제작 기술은 독일과 러시아를 경쟁사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수주를 따내는 등 청출어람을 이루며 세계 5위 잠수함 수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상에서도 800km를 날아갈 수 있는 현무-4 미사일 배치로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 북한의 평양까지 위협하며 억제력을 갖게 되었고 재래식 무기 외 세계 최강 IT 기술로 첨단 디지털 국방을 실현하며 강대국들을 초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군력이 섬나라 못지않게 중요하다. 해군력의 상징이라고 하면 단연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꼽는다. 강한 해군을 추구하는 우리 해군 역시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기대했다. 최근 정부는 경항공모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군의 두 가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항공모함은 경항공모함 도입으로 해결된 가운데 핵잠수함 도입 역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잠수함이라고 불린다. 핵잠수함이라고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다. 핵이동력원인 잠수함이 핵잠수함으로 불리며 정확한 명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핵잠수함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보유를 희망하는 무기다. 재래식 잠수함 또는 디젤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일반 잠수함과는 차원이 다른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전에서 항공모함과 더불어 전쟁의 판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핵이 동력원인 핵잠수함과 축전유가 동력원인 디젤 잠수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디젤 잠수함에 비해 월등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핵잠수함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속력과 수중 작전 지속 능력, 공격 능력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속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해군의 8번째 잠수함인 나대영함 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잠수함을 기차에 비유하면 핵잠수함은 고속 열차인 KTX, 디젤 잠수함은 완행 열차인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다며, 핵잠수함은 평균 속력이 시속 37에서 47km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 걸리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평균 시속 11에서 15km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140일가량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동력으로 핵을 사용하는 만큼 운항 중 연료를 재보급받을 필요가 없어 기항지도 필요 없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운항 중 연료를 보급받아야 해 기항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기동성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지난 1982년에 격돌한 포클랜드 전쟁이 꼽힌다. 당시 영국은 14,400km 떨어져 있는 포클랜드로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동시에 보냈다. 핵잠수함은 10일 만에 현장에 도착해 아르헨티나의 함정을 격침하고 제해권을 장악해 해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됐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전투가 끝난 후인 35일 만에 현장에 도착해 해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다. 이 해전에서 디젤 잠수함의 무력함이 입증되자 당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디젤 잠수함의 조기 퇴역을 결정했다. 현재 영국은 미국처럼 핵잠수함만 운용한다. 핵잠수함은 수중 작전 지속 능력에서 위력을 제대로 발휘한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잠수 지속 기간은 최대 3주가량이다. 반면 핵잠수함은 연료가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공급됨에 따라 이론상으로는 잠수 지속 기간 역시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잠수 기간이 무제한이라는 것은 충분한 식량과 승조원의 체력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식량 보급과 승조원 휴식 등을 고려하면 핵잠수함의 실제 잠수 능력은 최대 6개월가량으로 디젤 잠수함과의 잠수 능력 차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핵잠수함은 침투해 고속으로 기동하면서 은밀하게 적잠수함을 추적, 감시할 수 있다. 적 함정을 공격한 후 고속으로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 반면 디젤 잠수함은 고속 기동이 불가능해 위치가 수시로 노출돼 은밀하고 빠른 작전이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잠수함의 주요 임무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적 해역을 수시로 넘나드는 은밀함인 점을 감안할 때 고속 기동성은 핵잠수함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다. 공격 능력에서도 핵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월등한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 선체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선체가 커짐에 따라 어뢰, 기뢰, 미사일 등 다양하고 화력이 강력한 무기 탑재가 가능하다. 디젤 잠수함은 추진력이 약해 선체 크기도 한계가 있고 적재할 수 있는 무기 역시 제한적이다. 현재 디젤 잠수함만 18척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해군에 핵잠수함이 도입되면 활약상은 기대 이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국내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했다. 조 장관의 보고 내용은 프랑스 핵잠수함 바라쿠다를 모델로 한 한국형 핵잠수함 3척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후 계획을 승인했다. 노 대통령이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승인한 시기가 2003년 6월 2일이어서 이 계획은 362 사업으로 불렸다. 이 사업은 순항하는 듯 했지만 1년 만에 중단됐다. 당시 362 사업단장이었던 문 교수는 362 사업 때 해군은 핵잠수함보다는 이지스함 확보에 우선순위를 뒀는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도입을 함께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또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을 했는데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2004년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이 한국에 오면서 핵잠수함 사업 추진이 힘들게 됐다고 사업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핵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에 관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국이고 브라질은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브라질 다음으로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한국, 미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인 한미원자력협정이라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미원자력협정이 장애물은 아니다. 이정익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2017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20%까지 핵연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런 수치는 전홍축에 해당한다며 핵잠수함은 전홍축 우라늄으로도 건조할 수 있다. 핵잠수함 개발은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도 한층 진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기 위해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입을 모은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핵잠수함의 도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또 추적, 격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필요한 것이다. 해군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 함장을 지낸 안병구 예비역 준장은 우리는 우라늄을 전홍축할 수 있는 기술 등을 비롯한 핵잠수함 건조 능력이 있다며 핵잠수함 도입은 이번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가 의지를 바탕으로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부대원 탄핵잠 너희과 뱀이 이란의 이례적 경고.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페르시아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사진이 21일 공개됐다. 올 1월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에 이어 지난달 핵과학자 암살 사건으로 중동지역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란의 군사행동을 우려하는 미국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해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하이오급 잠수함 조지아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동 산유국들의 주요 원유 수송로다. 북쪽으로는 이란, 남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와 접한다. 미 해군은 성명문에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모든 범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언제라도 어떤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외신들은 조지아호가 전함포트 로열과 이지스 순양함인 필리핀시의 호의를 받으며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미 해군이 발표한 상세 내용에 따르면 핵잠수함 조지아호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154기를 탑재하고 특수부대원 66명을 태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미국이 작전을 수행 중인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AFP 통신 등은 이번 미 핵잠수함 공개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했던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디가 지난달 암살당한 사건 이후 중동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미 해군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올 1월 이라크를 찾은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표적 공습으로 살해한 지 1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이란의 군사행동을 우려하는 데 따른 대이란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KF-X 우리의 영공을 책임질 전투기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KF-X 사업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민국, 가장 가까운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이 지역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국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건국 이래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적인 전략 무기체계이자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이 될 한국형 전투기 KF-X가 시제기 동체 구조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 KF-X 개발 및 양산주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타이는 지난 4월부터 KF-X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구조 조립에 착수해 8월 현재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제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탐색 개발에 들어간 KF-X 개발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는 지난해 상세 설계를 거쳐 내년 6월 이전의 시제기를 항공기 출고식 할 예정이며 총 6대가 제작되는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 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중에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KF-X 개발의 중요성은 동부로는 독도, 남으로는 인허도, 서로는 경렬 비열도까지 영토와 영해를 가진 우리의 주적 개념이 과거 북한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이념,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국 공중전력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세기 현대전장은 공중 우세 확보가 승패의 관건으로 KF-X는 선제적 공격과 방어, 지상 및 해상 전력과 합동 및 연합작전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 중이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영공수 일선에서 오랜 세월 활약하며 노후화된 F4와 F5 전력을 대체하고 F-35A, F-15K, KF-16FA-50 더불어 우리 영공을 지키는 핵심 공중전력이 될 것이다. 1세대 KF-X의 본격 양산 및 실전 배치는 2026년부터이며 전체적인 성능은 1세대 거쳐 2029년 나오는 2세대의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체로 선보일 예정이다. KF-X 기체 크기는 길이 16.9m, 폭 11.2m, 높이 4.7m이며 탑재된 파워트레인은 미 해군 FA-18E F 슈퍼호넷과 EA-18G 그라울러에도 탑재된 F414G 400K 엔진으로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추력 21,500파운드를 가진 두 기의 제트 엔진이 제공하는 최대 속도는 2,200km이며 최대 육중량과 최대 탑재량은 각각 25,600kg, 7,700kg이다. 기체 주요 특징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에서 개발한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이 더해진 운동 위상 배열 A사 레이더를 포함하여 비행 제어 컴퓨터와 임무 컴퓨터,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등과 같은 국산 핵심 항공 전자 장비가 탑재되며 공대지와 공대공 정밀 유도무기 장착이 가능한 10개의 무장 하드포인트가 장착될 예정이다. 아울러 F-22, F-16과 같은 높은 공중 기동 성능, 유사시의 조종사 생존성 향상, 단좌 복좌 기체가 동시 개발 중이며 무엇보다 우리 기술이 들어간 국산 항공전자 시스템을 포함하여 장비와 무장, 군수 지원 체계 등은 현재 도입 중인 F-35A와 같은 기체 대비 유지 보수와 자체 성능 개량 및 정비 등이 국내에서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졌다. 무엇보다 전투기로서 중요한 것은 공대공, 공대지용 무장으로 스마트 폭탄 체계 통합이 탑재되는 KF-X의 무장 라인업으로는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 GBU-12 GPS 유도 폭탄 제이담과 레이저 제이담, 소고경 폭탄 SDB, 자유낙하 방식의 바람 수정 확산 폭탄 CBU-105 등이 장착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9 자주포, K2 전차, 현무 순항 미사일, 다연장 로켓 천무, 궤도형 장갑차 레드백 등과 같은 지상무기 체계와 월등한 선박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등과 같은 해상 무기 체계에 비해 국산화가 부족한 공중 무기 체계에 대해 여전히 개발 비용 대비 수입 완제품 도입을 주장하는 일부 군사 전문가와 언론이 있지만 위에서 살펴본 KF-X 개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공중 전략 자산이 승패를 결정짓는 21세기 전장에서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 수송 및 공격용뿐만 아니라 소방, 경찰, 산림, 해경, 의무 수송 등에 필요한 다목적 기동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 그리고 훈련 및 공격용 KT-1T-50FA-50과 같은 국산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 개발은 유지, 보수 비용과 자체 성능 개량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이익인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연장선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의 5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오늘날의 KF-X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가까운 미래의 독자 기술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